백 교수님, 이 검찰이 한 17일쯤에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처분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발표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검찰은 대체적으로 가닥이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사실은 그 박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된 상태이나 이 심은영 검찰총장에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서면으로 아마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내부적인 결정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이 혐의가 입증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 레드팀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레드팀이 뭐냐면 이 검찰 구성원 부장검사나 검사들이 이 지금 의견에 반대하는 팀도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드팀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검찰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나 야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 수심위도 열지 않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게 아마 일관된 그런 결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17일 발표는 아마 16일 날에 보궐선거가 있고 18일은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기 있죠. 때문에 그 전에 17일 날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난번 디올백 사건 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든가 정서상으로는 전혀 부응하지를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수사심의를 열었는데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불기소 결정 났고 최재형 목사 쪽에서는 기소해야 한다. 최재형 목사 기소해야 그런데 된다. 둘 사람 다 불기소했지 않습니까? 최재형만 기소를 하면은 아니 안 되죠. 형평성의 원칙이요. 형평성을 따라서도 디올백 주었던 사람만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안 준다. 그 대통령 부인한테는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불기소 해보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다.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설득이 될까요? 지금 그쪽에서는 지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주 손모 씨의 경우와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손모 씨의 그런 항소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손모 씨가 당연히 1심에서 무죄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를 받을 걸로 보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 무죄를 불기소 처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딱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뒤집어 가지고 불기소야. 전혀 달라.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손모 씨 같은 경우는 방조 혐의로 이제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모 씨는 뭐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내부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검찰의 시각은 지금 이 김건희 여사는 그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이 긴밀한 어떤 협의라든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근거예요. 그래서 불기소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녹취록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원에 와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이 관련자들 진술이 보면 검찰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한동훈 대표의 발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물론 국힘 내부의 또 친윤계 쪽에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또 반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무부 장관직을 벗어나서 당대표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이 접하는 부분은 이 법감정의 불기소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사실은 그 일부 여론조사도 인용을 하면
도이치모터스의 기소 의견이 굉장히 국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에서 어떤 형태로 그 발표를 할지 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JTBC도 14일 저녁에도 똑같이 보도를 했던데 김건희 여사가 1차 주포인 이모 씨하고 주식 매매를 두고 직접 통화를 한 것들이 네. 이렇게 다 나오고 있지 않느냐. 녹취록까지 제기를 하고 또 40회 뭐 통화를 했다. 이런 네. 보도까지도 잇따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손모 씨하고는 김건희 여사의 주식 매매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거의 뭐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유사하다는. 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는 모친 최은순 씨하고 해갖고 23억의 네.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맡겨놨는데 23억을 받다. 그런데 손모 씨는 오히려 손해를 오히려 1억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 손모 씨는 100억 100억 가까이 투자를 했고 김건희 여사도 뭐 40몇 억을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다르냐?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충분한 법리를 검토를 해서 뭐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내놓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먹힐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미 이것은 2020년 4월인가요? 그 청와국 전 의원이 고발을 네.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4년이 뒤로 미뤄진 거죠,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도 지금 거의 2년이 넘게 지났죠. 수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진작 이런 결론을 내리지 왜 손모 씨 항소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해갖고 지금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 자성자박이 된 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거는 사실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대통령 장모이신 최은순 씨에게도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 법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주식의 시세 조정이나 이 주가 조작 부분은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여러 걸로 지금 규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23억이라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23억이라는 이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베네핏 이익을 남겼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인데 과정을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가담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지금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같은 유사한 형태의 손모 씨는 100억을 가까이 투자하고 손해를 봤는데도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3억이라는 돈을 이 어머니나 김건희 여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지금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가 엄청나게 거세질 것 뻔한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더욱 거세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서는 기소를 해갖고 불구속 기소 아닙니까? 그래서 네. 재판에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재판에 넘어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봄으로 해서 예. 그래서 깔끔하게 법원에서 무죄 받게 정리하면 된다라고 되는 거 하면 아닙니까? 오히려 훨씬 부담이 덜 되는 거죠. 디올백 사건 때도 검찰이 검찰청에 소환 조사를 안 하고 경호실 네, 무슨 별도의, 별관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해갖고 누가 소환을 했느냐 그런 비난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는 검사가 휴대전화까지 다 압수당하고 조사를 했다. 셀프 조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 4일인가요?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여권에서도 네 국민의힘에서 표에 4표 이탈표가 있어서 앞으로 4표만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은 통과가 돼버리는 통과가 돼버리는 거. 그때 나올 수 있는 호폭폭이라는 건 뭐 예상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사실상 정권이 막을 내려야 할 그런 정도의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서는 전략적으로 또 명분을 좀 주자.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그렇죠. 명분.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60, 70%가 해야 한다.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그런 여론을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 국정감사 끝나고 11월에 다시 특검법 올리겠다는 다시 거예요. 재발의하기 그럼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발의가 됐는데 국힘 쪽에서 4표 정도의 추가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이 특검법이 통과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이 사람들만 특검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도와주는 세력, 소위 정치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사기관까지 모두 들쑤시는 형태가 돼버려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혼란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검찰이 법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지만 누가 보더라도 불기소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법감정을 떠나서 국민정서법상 위배된다는 게 또 상당히 정치학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정서법이 헌법 위에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까지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더군다나 검찰이 잇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야권에서는 검찰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기소청으로 예. 탈바꿈 시키고 그런 법안을 지금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빌미를 주는 보더라도 거예요, 빌미. 윤석열 검찰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검찰은 아예 수사권을 빼버리자. 그냥 기소나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겠다. 그렇게 이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 한동훈 대표는 사실 그냥 그 지나가는 말로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아마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심을 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라고 하는 이런 그 제안을 한 것은 아마 전체적인 이 어떤 통찰력 있는 그 시각에서 던진 화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 그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라든가 검찰청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가 경질됐다는 네.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친윤의 가장 핵심이다.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와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가 했을 경우 과연 검찰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럼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그렇죠.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검찰만 그걸 우긴다고 한들 뭐 그게 먹히겠나 이거예요. 정말 그 하늘을 손가리가 아웅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국민정서법상 보면. 예. 그래서 한동훈 그렇지 대표, 않다면은 수사심의라도 한번 올려보든가요. 그렇죠. 예. 근데 수사심의마저 개최를 하지 않고 이 검찰 내의 구성원들로 형성이 되는 그 레드팀을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자충수를 두는 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정말 걱정이 네, 고언을 많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 걱정이 많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